자리에 앉으실까요? 저희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독님부터 저희 자기소개해 주시고 저 소독제에서 관객분들 만난 소감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이 만든 황슬기입니다. 오늘 다들 잠을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이 장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리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의 지인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더 떨리는 마음이 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잠을 많이 못 잤는데 이렇게 또 춥기도 한 날 자리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이 엄마 최서희 변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아는 분 많이 안 오셨는데 네, 항상 영화를 보고 GV를 하러 오려면 좀 가볍지는 않아요. 네, 그냥 어떨 땐 세종로 사거리에서 그냥 홀딱 벗고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린을 통해서 보면 어떤 때는 그냥 편안하게 보여진다, 어떤 때는 이렇게 너무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뻣뻣한 느낌? 그래서 항상 좀 부끄러운데 에이 그러면서 크겠죠 뭐 이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해주 이모 역한 이유경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이날 이렇게 같이 뵐 수 있게 된 너무나 가슴 벅찹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우를 연기한 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감 없으세요, 배우님? 반갑습니다. 저희 이 영화 올해 부국제에서 한국 감독조합 플러스엠상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계신 배우분들 중에 두 분이 서독제 독립스타상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네, 저희 기훈 배우님하고 저희 선배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장선 배우님은 부국제에서 오늘의 배우상 받으셨고, 네, 그리고 또 이유경 배우님은 최근에 독립영화 최선의 삶이랑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랑 또 지금 상영 중인 럭키 아파트까지 너무 이 영화에서 너무 좋은 연기를 보여주셔가지고, 네, 일단 제가 먼저 질문 간단하게 할까요? 이 영화가 그냥 어떤 이야기 중간으로 딱 저희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중간에 들어와서, 그래서 뭔가 감독님이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너무 판단하지 않고 그 인물을 보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과 그다음에 그 감독님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배우분들께는 당연히 시나리오에 있는 그 캐릭터와의 첫 만남, 그리고 오늘 또 다시 보게 된 이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처음에 시작은 기존에 쓰던 시나리오를 고치던 와중에, 제가 영화 시나리오 고치던 와중에 저희 어머니가 잠시 편찮으신 때가 왔는데, 제가 이 어머니의 돌봄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과정에서 시작됐고, 이제 거기서 제 주변과 저의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삶과 제가 통과한 어떤 것들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 그리고 제가 스쳐 지나갔던 분들에 대한 어떤 소외가 생겨서 이거를 좀 잘 조명하고 싶다. 그리고 너무
뭐랄까요? 편하진 않지만 진솔하게 담고 싶다라는 생각 끝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 홍이는 그 질문의 어떤 과정 중에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저 가장 먼저 들었던 인상은 그 홍이가 자주 다뤄지는 인물이,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자주 다뤄지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 참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어떻게 주인공이 저기서 저런 용기를 냈을까? 저런 모습 참 담고 싶다, 멋지다 하는 주인공들도 있지만 그 나의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 나의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그 순간의 선택, 그런 것들이 솔직하게 담겨져 있는 어떤 모순도 있고, 그런 인물을 보고 그리고 그 인물을 관객분들이 또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친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쩌면 너무 멋진 주인공을 봤을 때보다 어떤 다른 위로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도 그런 순간들을 항상 만나잖아요. 멋지게 살고 싶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인물 자체가 정말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리고 오늘은 사실 제가 부산에서 영화를 보고 GV를 했을 때 영화가 끝나고도 감정이 뭔가 좀 그 여운이 길게 남아서 그 GV를 하는 동안 지금도 약간 그런데 이상하게 홍이는 좀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GV 때.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티켓은 받았지만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야기를 잘 뭔가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못 봤지만 제가 부산에서 처음 홍이를 봤을 때 많이 울었는데 그 울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홍이로서 영화를 찍을 때는 엄마의 모든 말이 너무 비수 같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봤는데 엄마가 저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사실 되게 저를 찌르고 있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선배님이 눈으로 괜찮아, 너 못 나도 돼, 그렇게 사는 거지, 그냥 되게 위로하고 있다라는 그걸 보니까 그 눈물이 거기에서 많이 좀 매 순간 엄마의 표정에서 내가 그 몰랐던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나고 아마 오늘도 봤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는 연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게 부족한 상태에서 연기를 시작을 해서 시나리오를 보고 뭘 어떻게 느끼고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대본을 볼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아니면 이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막상 영화를 보면 저는 처음에는 사람을 대하듯이 이렇게 첫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첫 씬 찍을 때 그렇게 친절하지 말고 좀 더 무뚝뚝하고 좀 쌀쌀 맞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화를 보면 그렇게 하지만 그 모든 눈빛이나 또는 손길이나 또 말투 밑에 흐르는 그런 어떤 숨소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딸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사실 저는 한 39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아이들한테 미안했거든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채워줘야 될 시간을 못 채워준 것에 대해서 늘 빚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사랑은 혼자 위로하면서 양이 아니고 질이야, 이렇게 저를 위로했거든요. 그럼에도 또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 생각이 또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났던 것이 좀 진하고,
요건 영화 내용과 다르지만 제가 장선 배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느끼게 해줬어요. 그냥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어디선가 볼 수 있는 그런 여배우로서는 그냥 그렇게 덤덤한 공기 같은 그리고 무채색의 이런 느낌을 주는데 화면에서 보니까 안 이쁜 데가 없어요. 그게 그 눈빛이 어떤 대사에서 그 눈빛이 확 바뀔 때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코도 예쁘고 옆모습에 입술도 나무랄 데 없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기는 뭐 제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많이 배우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제 오늘부로 덜 좋아하려고 하는데 이제 짝사랑 안 할 거야 이러고 오기는 했지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직업이 배우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 엄마와 같은 사람으로 엄마 필터 호 아줌마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 사적인 것이 이렇게 뭐 장벽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저하고 대화를 나눠주고 또 우리 감독님은 저는 이렇게 스크린 외의 만남의 의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은 열심히 영화 찍고 제가 또 그 전화를 하면 바빠요 맨날. 그래서 뭐가 그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12시부터 3시까지 알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 타임 알바가 뭐가 있고 그래서 왜 저럴까 그랬더니 영화제 갔을 때 배우들 걷어먹이려고 나는 그래서 짜증났어요. 너무 막 애쓰니까. 그래서 또 부산에서 올라와서 또 감독님 요새 뭐 하세요? 알바죠. 뭐. 그래서 그 지치지 않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치지 않고 한 발 한 발 그냥 통장에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차곡차곡 자기 꿈을 꽉꽉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감독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기운은 좀 쌀쌀 먹고 저랑 만나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그 부산에서 이거 처음 보고 울음이 터져가지고 사실 저도 너무 배신감 느껴지는 영화였거든요. 찍을 때 너무 행복하게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처참한 가슴 막 너덜너덜해지고 그냥 처음에 단순히 모녀의 이 갈등 그리고 대한민국 딸로서 또 엄마로서 이 관계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역사기에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촬영을 했고 연기는 사는 게 힘들지 연기는 너무나 재밌는 순간들이었어요. 근데 다 찍고 난 영화가 이렇게 가슴 찢어지는 영화로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감독님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고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네. 네, 저는 일단 시나리오를 재밌게 봤고요. 그 호기라는 인물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둡고 좀 삶이 여유가 없고 고단하고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인데 진우하고 있을 때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느낌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나오지만 좀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었고요. 감독님을 만나봤을 때 일단 감독님 너무 좋으셨고 그리고 촬영 감독님이 다른 작품에서 같이 했었던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이 또 하신다고 해서 또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오늘 두 번째 보는데 처음에 부산에서 처음 보고, 저는 오히려 부산에서 처음 봤을 때는 너무 긴장하고 봐서 슬프거나 이런 느낌을 별로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슬픈지 변중희 선생님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만 보면 애려오고 네,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죠? 소감 내지 질문해 주십시오. 저희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영화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꼽아보자면 그 불꽃놀이 하는데 조금 남았는데 시간 그 조금의 행복도 허락되지 않는 그 장면이 좀 오래 기억될 것 같다는 감상이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엄마 홍이가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울 때 엄마가 말을 막고 나 미안한 거 없는데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홍이가 다 나 때문인 줄 알았다.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가족관계가 남편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겠거니 범범하게 다들 상상할 수 있지만 뭔가 구체적인 사연을 상상하고 연기하신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감독님을 뵙고 정말 디테일한 전사를 파일로 보내주셨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적어서 그랬던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도 저희 영화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두 사람 엄마와 이 가족의 어떤 과거가 굉장히 깊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더 디테일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속에서 좀 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이셨고 그래서 엄마도 좀 이렇게 아빠를 피해 나가시기도 하고 떠나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엄마는 또 그런 와중에 이 홍이는 굉장히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어서 좀 엄하게 공부를 또 막 푸시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학창 시절 때 떠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홍이는 오히려 항상 엄마가 곁에서 채찍질하면서 자기를 밀어붙이다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엄마가 떠난 이후엔 자기 삶에 뭐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서 지내다가 오히려 좀 성인이 되고 엄마를 다시 만났는데 그 부분도 있었어요.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엄마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저를 보는 표정이 딱 봐도 왜 이렇게 컸지? 이런 실망하는 얼굴.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영화를 봤을 땐 엄마는 미안함에서 오는 그런 표정이었을 것 같은데 홍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엄마를 만나면 항상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엄마를 자꾸 만나고 싶고 그런 성인이 돼서도 약간 그런 관계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전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 이렇게 된 게 나 때문인 줄 알았다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시기에 뭔가 엄마 아빠가 뭔가 불화가 있을 때 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이라고 많이들 얘기도 하시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뭐든지 늘 화목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홍이는 뭔가 그런 결핍을 계속 어릴 때부터 좀 갖고 자란 인물로 그렇게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한강 장면 정말 좋아하는데 이 영화에서 홍이가
아주 작은 실수 혹은 작은 욕망을 가지면 그 다 대가를 치러야 되더라고요. 이 홍이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래서 너무 이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좀 관대함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는 이제 영화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그 엄마가 홍이가 첫날 집에 온 날 매니큐어 칠하고 있는데 엄마가 홍이를 보는 시선이 너무 정말 너무 안쓰러운 시선이었고, 또 홍이가 울 때 그 대사 언급하신 대사 울 때도 엄마 그런 식으로 보는데 이 엄마는 마지막 장면에서 홍이의 손을 놓기 위해서 절대 안쓰러움과 연민 안 보여줍니다. 어쨌든 홍이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엄마 좋았어요. 제 감상입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너무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우선은 내용 소개를 보고 왔어요. 옆에 영화도 보고 싶은데 시간이 딱 겹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홍이를 선택한 이유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하고도 많이 겹치고, 그래서 저도 이 나이대 특히 K 장녀들이 돌봄 노동을 하게 되고 엄마랑 그러면서 새롭게 나이가 들어서 성인과 성인이 돼서 엄마랑 만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좀 이렇게 계속 치유를 해가야 되는 과정인데 뭔가 또 영화 속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좀 두렵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우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좀 안 울려고 노력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우리 장선 배우님이 오늘 안 보신 그런 이유랑 비슷할 거를 좀 긴장하면서 봤고요. 그래서 이런 관객들도 좀 많을 것 같아서 우선 제 감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 부분들이 좋았어요. 뭐 아빠 이야기라든가 뭐 이렇게 혜주 이모랑 어떤 관계인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너무 좋았고, 저는 특히나 처음에 혜주 이모가 등장할 때는 판타지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그런 이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거는 말이 돼? 막 이러면서 보다 보니까 근데 혜주 이모의 그 캐릭터를 만든 그 두터운 게 느껴지면서 혜주 이모의 그 변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성질을 막 냈대. 이럴 때 저는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 이모가 저런 이모 멋있다. 그래서 그 캐릭터를 구성함에 있어서 혜주 이모의 역할이라든가 특히 그리고 이제 썸남과의 그 관계의 변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 남자가 오늘 다른 약속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모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나누실 기회들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혜주 이모 역할 하신 선생님하고 또 이제 썸남의 역할을 해주신 선생님이 이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셨고, 또 이렇게 이런 변화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좀 관객들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한 질문입니다. 네. 네, 일단 진우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대사에도 나오지만 그 직장에서 따돌림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우는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만두게 되는 아픔이 있지만 좀 극복을 하고 현재는 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좀 단단한 건강한 자존감이 높고 또 회복 탄력성 좋고 네, 그런 인물로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참 홍이하고의 관계는 일단 연애하기 직전에 썸 타는 관계 있잖아요.
그 썸 타는 관계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연애할 때와는 좀 다른 긴장감이나 떨림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현장에서도 감독님 디렉팅이 그런 위주로 디렉팅을 해주셨던 것 같고 또 마지막에 좀 변하는 그거는 제가 솔직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선 배우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홍이와는 다르다라는 거를 알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달랐던 것 때문에 이렇게 실망을 했다라는 것보다 첫 번째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조금 혼란스러웠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나갔을 때는 그 요양원 데려다 주로 나갔을 때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에서 나갔을 거고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데려다 주고 갔다 오는 그 과정에서 좀 나름 많이 정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유, 음성이 너무 좋으셔서 듣다가 빠졌습니다. 그 해주 이모는 사실 저는 감독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캐릭터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대본상의 대사에서도 그 화투점 칠 때 거기에 이제 그걸 근거해서 보니까 제가 사람을 잘못 시켜주는 바람에 이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거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죄책감이 항상 있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이 사람 좀 그러니까 K 오지랖이라고 할까요? 예. 자식들도 내가 건사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여기도 또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기꺼이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나는 이것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까를 늘 그 구닥다리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 처음 만날 때는 그래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염려마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을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죄책감과 미안함이 좀 덜어지는 순간 내가 이걸 좀 헤어나고 싶다라는 걸 늘 갖고 있었던 찰나에 얘가 약간 늦게 오기 시작하고 뭔가 또 마침 나한테도 뭐가 있는데 약속을 안 지키기 시작하니까 사실 좀 훨씬 더 생각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해주 이모가 너무 버럭했었던 건 아마 그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었던 그게 쌓였었던 게 좀 뭔가 좀 몰아쳐서 나왔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희가 그냥 영화를 볼 때 주인공 입장에서 주인공을 이입해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각자 등장인물 전 되게 나쁜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그들 각자의 마음과 진심이 다 있는 인물들이었고 또 그렇게 연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진짜 너무 재밌게 봐서 거의 입 벌리고 계속 보다가 눈물이 막 입으로 들어와서 너무 짜고 그랬는데요. 그 처음에 이모님하고 엄마랑 홍이랑 만나는 장면에서 그 홍이의 그 뒷머리 그 뒤로 어머니의 그 얼굴 표정이 엄청 자세하게 보이는데 그 표정에서 굉장히 무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확 뭔가가 찌릿하면서 좀 그때부터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감정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또 진우 그 역할 하셨던 배우님께 그 소개팅 맨 처음 소개팅 마지막 장면에서 그 강아지 저도 강아지 닮았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애드립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애드립
애드립이라고. 애들이 찾아내네. 문화센터에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네. 근데요, 찍은 지 오래돼서 잘 몰라요. 네, 그때 당시에는 뭔가 내 안에 있었겠지만, 저는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옷을 살려면 큰 가게를 몇 군데 다니면서 몇천 원을 따지는데 돈을 딱 주고 사면 얼마 줬는지를 잊어버려요. 이게 약간 집안 내력 같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영화를 할 때는 그냥 집에서 저 설거지 하면서도 이제 여기 같이 서희라면 서희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거든요. 뭐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서희가 어땠을까라는 것, 또 서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고 굉장히 푹 막 저도 강아지가 7마리예요. 네, 7마리를 막 밥도 주고 산책도 하고 얘기도 해줘야 되고 자장도 해줘야 되고 그래도 항상 서희가 이렇게 머리에 했는데 일단 촬영이 딱 끝나면 저는 싹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낯설잖아요. 딱 각자 떨어져 살아서 낯선데 반갑고 딸하고 사니까 좋기는 한데 그 어색함 그리고 얘가 정말 나랑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 같고 치맥기가 있지만 그래서 그냥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고 헤어지지만 과연 어떤 삶이 내 앞에 또 올까? 우리 홍이가 어떻게 나랑 살까 하는 것들이 그냥 무심한 듯 걱정스러움과 이런 것들이 좀 오지 않았을까? 지금 유추해 보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또 지금 네 흰모자 쓰신 분.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장 선배님께 질문이 있는데 영화 보면서 그 홍이가 매일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그 삶의 고단함과 힘듦이 관객인 저한테 온전히 느껴졌었거든요. 아까 부국제에서 많이 우셨다고 하셨는데 영화 보실 때 영화 찍으실 때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장면이나 뭐 에피소드가 남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일단 저는 홍이를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힘든 장면보다 홍이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썸남이랑 첫 데이트 하는 장면을 찍는 날 모든 스태프분들이 광대가 다 올라가 계셨어요. 우리 홍이 드디어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어떤 되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 장면을 찍었던 그러니까 모든 스태프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진짜 모든 등장인물에게 애정을 갖고 이 작품을 하고 있다라는 그걸 약간 직접적으로 느꼈던 그날의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장면은 사실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저는 일단은 뭐 엄마를 보내야 하는 그 장면이 사실은 감독님께서 눈물을 보이지 않기를 굉장히 바라셨어요. 그런데 그게 많이 어려웠고 그래서 그 장면이 또 기억이 많이 남고 또 중간에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왜 떨어졌는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처음 찍던 첫 테이크에서는 많이 제가 감정이 확 터졌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홍이가 조금이나마 엄마랑 좀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잘 안 되니까 그게 왜 나는 왜 자꾸 안 될까? 난 정말 그냥 작은 거 바라는데 계속 안 될까라는 생각에 왜 떨어졌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물리적으로 내가 아무리 엄마를 책임지고 싶어도 자꾸만 이게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밀려드니까 그때 기억이 또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끝내야 되는데 질문 이제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받고 진짜 끝내겠습니다. 네. 영화를 두 번째 보는 거라서 조금 배경이 잘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주변 이렇게 인테리어가 보이는데 책이 처음에 막 이렇게 홍이가 대충 뜯어놓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책이 엄청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리를 해놓으셨을 것 같아서 그게 거기서 어머니 마음을 저는 좀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바나나 식초를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못 드시고 이제 어머니가 가셨으니까 그걸 홍이가 계속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마실 것 같은데 혹시 그 바나나 식초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발효를 통해서 시간이 걸려서 엄청 오랫동안 숙성이 되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그래서 그런 걸 설정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좀 뭐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식초의 발효와 관련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담고 싶었던 게 보신 게 정확히 네 맞고 그 식초의 행방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고치고 저희 연출팀이랑 저희 대표님이랑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 식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버린다 마지막에 막 다 정리한다. 그 정리한 이후에 뭔가 또 한다. 뭐 이런 후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 생략을 하고 삭제를 하고 지금의 엔딩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임용고 씨 책들 그 정리 어머니가 하신 건가요? 지금 여쭤보셨는데. 임용고 씨 책 정리는 사실 뭐 어머니가 집에 있는 동안 해주 이모랑 정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엄마가 서희가 집 정리 좀 해라 하니까 마지못해 홍이가 대충 이렇게 이렇게 책이 막 대충 돼 있어요. 이렇게 막 뭔가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뭐 뒷면이 나오기도 하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 미술팀이 다 그런 캐릭터들의 어떤 것들 면면을 반영해서 그렇게 세팅을 해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관객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인사하고 이제 오늘 마쳐야 됩니다. 저 그 기훈 배우님부터 인사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살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짧게 한 마디씩 해주시고 네. 저희 잘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고 누가 아까 그런 말을 적어줘가지고 네 뭔가 아니면 그냥 인사만 하셔도 됩니다. 인사만 하셔도 돼요. 네. 이해가 안 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 제대로 못해서.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이날, 역사 교과서에 나올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귀촌한 지 6년 됐거든요. 그래서 마당이 있는 집에서 강아지 7마리가 돼가지고 나름 소소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까 흔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은 익숙한데 제가 귀촌하면서 느낀 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으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당신들은 당연히 사랑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시시각각 산과 또 풀과 벌레와 온갖 바람과 낙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간이 갈수록 느껴요. 그래서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 앞에 있는 누군가도 사랑스럽게 봐지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안창호 선생님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게 된다. 저는 귀촌하면서 좀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홍이가 그 진우를 만났을 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 많은 그 마음의 힘듦의 많은 그 첫 번째 이유가 내가 바라는 나의 이상적인 나랑 지금의 나의 그 괴리를 받아들이는 게 괴로워서 가장 크게 그걸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도 어떨 땐 그런 면이 당연히 있고 근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은 이런 나라도 괜찮다라고 내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 엄마가 뭐 나랑 사는 거 어떠냐 했을 때 별로지 근데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거지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의 나 조금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더라도 오늘의 나를 사랑하는 게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일어나서 네, 감독님이 질문해주신 그 나를 사랑한다는 말 저한테는 언제나 큰 화두고 제일 큰 질문이자 고민인데 저는 저를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다? 혹은 나를 미워하는 게 더 쉬운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저는 홍이를 만들면서 저를 좀 많이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함께 오늘 볼 수 있어서 너무 대단히 감사하고 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